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의 5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 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보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다녀오긴 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짧게 13개월 10일을 현역 군인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은 방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현역으로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훈련소에서 귀향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왜 당했다고 말을 하냐면, 나는 군의관에게 입대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취업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다니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짧게 군대를 갔다 온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군기가 빠졌다. 그래서 군기를 바로 잡겠다고 말을 합니다. 군기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여야 빠진 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또 보여야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한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재미가 조금 없더라도 계속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한자로 군기는 어떻게 쓸까요? 군사군자에 기운기자를 써서 군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군사군자에 별이기자를 써서 군기라고 해야 할까요? 두 단어 모두 사용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뜻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기운기자를 쓰는 군기는 군대의 사기를 말하는 것이고, 별이기자를 쓰는 군기는 군대의 법도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군사군자에 별이기자를 쓰는 군기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군자입니다. 이 글자는 덮을멱자에 술의 차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글자의 모양만으로 해석을 하면 수레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덮을 멱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감싸다 라는 의미의 쌀포자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레차자는 수레를 그린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수레가 아니고 전쟁을 위한 수레로 보아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밭전자처럼 생긴 네모는 사람이 타는 차상을 그린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수레에는 보통 3명이 탑니다. 맨 앞자리에는 마부가 오른손에는 고삐를 잡고 왼손에는 채찍을 잡습니다. 그리고 뒷줄 왼쪽에는 창을 든 무사가 타고 오른쪽 뒤에는 활을 든 궁수가 타게 됩니다. 마부 왼쪽에 탄 사람은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에 탈 때 운전수 뒷자리 오른쪽이 상석이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 영화를 보다 보니 2마리의 말에 2명이 타고 있던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의 승용차는 5명이 타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무엇이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든 예는 춘추 전국시대 이전인 주나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상속에 관련된 나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도 이전에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 기억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차의 종류도 많아졌고 누가 운전을 하느냐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차, 이 글자는 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이고 다른 하나는 차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전차가 맞습니까? 이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리로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는 소나 말 등 동물이나 내연기관의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탈 것입니다. 마차, 자동차, 기차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거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탈 것입니다. 자전거, 인력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력이 있으면 차가 되는 것이고 동력이 없으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전기를 이용하는 자전거는 전기 자전차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이 돌아온 듯 합니다. 왜 굳이 수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군사군자에 포함되어 있는 쌀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군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 무장한 3명의 군사가 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10명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4마리의 말과 1개의 수레 그리고 13명의 군인을 일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승지국이라고 하면 제후의 나라가 되고 만승지국은 천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군사 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수레 각각의 세부 명칭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그려서 맨 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니 굳이 익히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군사 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별이기자입니다. 별이기자를 잘 읽고 또 쓰실 수 있는 분들에게 별이가 무엇이지요?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자 교육의 문제이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한자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별이기자는 가는 실 멱자에 몸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는 실 멱자는 실을 그린 것입니다. 문제는 몸기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몸기자는 소리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시기의 생각입니다. 사전에서 별이를 찾아보면 일이나 그래서 뼈대가 되는 줄거리 또는 그물의 위쪽에 코를 꿰어 잡아당길 수 있게 한 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 기자는 그물의 뼈대가 되고 그물 코를 잡아당기는 별이를 그린 것이라고 시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 먼저 별이줄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연말이나 새해 초가 되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기강황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강은 별이기자와 별이강자를 사용을 합니다. 별이기자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 그럼 별이강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별이강자는 별이기자와 같이 별이나 대강, 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별이강자는 가는 실 멱자와 산등성이 강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 강자는
산 위에 그물을 쳐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산등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에는 주로 강하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산등성이 강자와 가는 실명자가 결합한 별이 강자는 강한 줄이나 튼튼한 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별이 강자는 주로 사물을 총괄한다나 이의 뼈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여럿의 중심이 되는 굵고 강한 줄이라는 의미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별이 기자와 별이 강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별이라는 말의 뜻과 별이 기자와 별이 강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군기를 잡는다고 하는지, 기강을 바로 세운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레를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양인 군사군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레거 또는 수레차로 들키는 수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에서 온 별이 기자와 별이 강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그물이지만 별이를 잡아 세우고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올 때 크게 사용할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